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2022년 1월 26일 아침 방송 즐겁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글은 도전,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벤자민 프랭클린, 친구, 진정한 행복은 잘 드러나지 않으며 화려함과 소란스러움을 적대시한다. 진정한 행복은 처음에는 자신의 삶을 즐기는 데서 다음에는 몇몇 선택된 친구와의 우정과 대화에서 온다고 합니다. 조지프 에디슨. 오늘 방송할 주제는 4차 사전청약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청약 결과가. 그래서 그거 관련해가지고 제 예상대로 창능이 상당히 많이 몰렸고요. 최고 165.7대 1로 해서 이거 관련해가지고 신문기사 2개를 가지고 한번 감사스마일 생각을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시작합니다. 일단 뉴스이스에서 박성환 기자님의 기사를 갖다가 살펴보면 공공분양주택이 4차 사전청약 같은 경우에 17.3대 1,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에 3.5대 1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고요. 고양 창릉이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경쟁이 셌습니다. 유일한 서울 지역 같은 경우 서울에 있는 대방지구 같은 경우에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67.1대, 그러니까 66.9대 1 최고 경쟁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제가 예상했던 대로 창릉이 4차 사전청약에 상당히 흥행을 했는데 그 이유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다른 예를 들어서 3기 신도시의 교통대책을 갖다가 선반영을 갖다가 한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하남 교산이라든지 남양주라든지 부천 대장이라든지 인천 계양 같은 경우에는 입주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교통대책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창릉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GTX-A 창릉역이 입주함과 동시에 아마 다닐 겁니다. 그리고 고양선이 이제 2027년,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인기가 높았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요. 특히 지금 이번에 4차 사전청약 했던 S5블럭이라든지 S6블럭 그리고 신혼희망타운 A4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또 GTX-A 창릉역을 갖다가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단위다 보니까 상당히 뜨거웠다라고 저는 예상을 했고 제 예상대로 이렇게 됐는데 결과는 이제 나와보면 알겠지만 그렇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일단은 이거 국토교통부의 4차 사전청약 부지는 다들 알고 계시니까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신혼희망타운이 생각보다 경쟁률이 높지는 않았는데 이거는 제가 뒤에 다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예상했던 대로 신혼희망타운 중에서 A4 특히 창릉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3.5대 1을 경쟁률을 넘어섰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공분양을 먼저 보시게 되면 남양주 왕숙부터 고양 장항 안산 장사까지 되어 있는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고양 장항하고 창릉 위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양 장항의 S1블럭 같은 경우에는 5984T 타입 복층 타입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84 타입이 경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59 타입이 경쟁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거 참고하시고요. 고양 창릉은 S5블럭 같은 경우에 조금 크게 좀 안 보이시죠? 네. 고양 창릉 같은 경우에는 S5블럭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 기본적으로 74 같은 경우가 67.6대 1 근데 84가 상당히 제가 예상했던 대로 S6보다 S5블럭을 저는 하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84 같은 경우에 78세대를 갖다 모집하는데 12,000세대 12,000명, 13,000명 정도가 지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5.7대 2의 경쟁률을 보였고요. S6블럭 같은 경우에는 74 타입 같은 경우에 54.2대 1로 경쟁이 상당히 치열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고양 장항이든 창릉이든 당첨되신 분들은 꼭 가져가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제가 뒤에 다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은 국토부가 올해 사전청약 물량을 지난해 약 2배 수준인 7만 가구를 갖다 계속해서 공급하고 있는데 네 번째 공공분양 사전청약이 상당히 뜨거웠다.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창릉 3기 신도시 때문에 네 번째 공공분양 사전청약이 흥행을 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저는 조심스럽게 드리고요. 앞으로 창릉에 앞으로 이제 올해 2022년도 하반기라든지 또 내년에 계속적으로 사전청약이 지금 계획되어 있으니까 준비하실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청약 통장 적정 여부 확인 등을 거쳐가지고 청약 자격별 선정 방식에 따라서 당첨자를 오는 27일에, 그러니까 1월 27일에 우선 발표하는데, 여기에 당첨을 갖다가 이제 하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제 기준에 부합하는지 추가 심사해가지고 확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당첨됐다라고 해서 안심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이런 것들 잘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노컷뉴스의 김민재 기자님께서 이야기를 갖다 해주셨던 기사를 가지고 4차 사전청약 경쟁률 10대1 3기 신도시 공공분양 흥행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4차 공공분양은 제가 앞서서 이야기 드렸지만 넘어갈 것 같고요. 여기가 조금 크게 나왔기 때문에 좀 말씀을 좀 덧붙이면, S1에 지금 14.6대 1이면 저는 생각보다 고양 장항지구를 많이 청약을 안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 스마일에게 장항지구를 많이 여쭤봤는데 장항지구에 당첨되신 분들은 정말 꼭 가져가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고양 창릉의 S5블럭, 특히 74라든지 84에 당첨되신 분들은 정말 먼저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S6블럭 5구라든지 74도 좋다라는 말씀. 어차피 시범단지로 조성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뒤에서 다시 또 말씀드리겠지만 GTX-A 도보 역세권에 그런 단지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범단지는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입주하고도 상당히 뜨거울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이제 신혼희망타운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 기사를 갖다가 선정을 했는데, 신혼희망타운을 보시게 되면 서울 대방 같은 경우가 115세대를 모집했는데 7,600세대가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66.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그 뒤에 바로 보시면 고양 창릉이 보이시죠. 여기에 55타입이 있는데 572세대 모였는데 3234세대가 모여가지고 5.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경쟁이 약했냐면 지금 LH랑 나누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입주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매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공공하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내 이익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익을 갖다 나누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공분양이라든지 민간분양을 갖다가 지금 그런 것들을 지금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저에게도 이제 물어보신 분들이 고양 창릉 A4 블럭을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저한테 물어봤을 때, 저는 A4 블럭을 해야 된다, A4 블럭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A4 블럭이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려다가 말씀 좀 드리면, 여기 보시게 되면 A4 블럭 지도가 보이시죠? GTX역과 어떻게 보면 그 원흥동일 7단지보다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A4 블럭 꼭 당첨되신 분들은 공공이랑 나눈다고 하더라도 가져가셔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쪽으로 해가지고 가도 가깝고요. 이렇게도 가도 가깝습니다. 그래서 S5라든지 S6 블럭 이 세 개 단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입주하고 난 다음에 가장 파급 효과가 가장 클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앞으로 이제 B2라든지 S10 블럭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단지가 앞으로 또 인기가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M5라든지 M6 같은 주상복합 단지 이런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인기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이제 다음번에 이제 이거에 이제 주상복합 단지라든지 이제 민간분양이라든지 신이타라든지 이런 것들 이게 되어 있는데, 2차 이제 2022년도에 또 사전청약도 할 단지가 결정이 될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 GTX 창릉역을 걸어서 다닐 수 있는 단지는 이 지도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S5라든지 S6, 특히 A4는 공공이랑 나눈다고 하더라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오늘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지금 신혼희망타운이 경쟁률이 낮았어요. 평균 경쟁률이 3.5대 1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대방이라든지 창릉은 평균 경쟁률보다 높았다. 나머지 뭐 부천대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뭐 그냥 당첨됩니다. 그냥 0.3대 1이기 때문에 거의 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96세대 배정을 했는데 31세대밖에 지원을 안 했던 거죠. 이거 무조건 당첨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공공과 나누는 거라든지 앞으로의 미래 가치를 봤을 때
고양 창릉의 A4 블럭은 너무너무 좋다. 특히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뭐 46 타입도 나쁘진 않겠지만 신혼부부가 살기에는 최소 55 타입, 그 다음에 신혼부부가 5년, 10년을 갖다 자녀를 뭐 한 명 내지 두 명을 출산해서 같이 생활한다고 하면 최소한 59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저는 좀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좀 강하게 좀 드리고요. 앞으로 신혼희망타운도 55 타입을 하지 마시고 59 타입으로 좀 변경을 좀 하기를, 그리고 46, 뭐 44, 뭐 이런 거는 아예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또 1인 가구들 같은 경우는 또 서운하게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좀 세대수를 좀 조정을 좀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저는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 조금 제가 뭔가를 혜택을 갖다가 좀 드리려고 제가 오늘 좀 강하게 이야기를 드리는데, 분명한 거는, 제가 또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라든지 본청약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날 거고, 특히 이제 또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이제 걱정을 하시는 게 있어요. 나머지 하남 교산이라든지 뭐 인천 계양이라든지 부천 내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토지 보상이 들어갔는데 지금 창릉이 아직 토지 보상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거 사전청약 당첨돼가지고 본청약까지 너무 많이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냐 걱정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물론 조금 딜레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제 예상은 올해 안에 그 창릉도 지금 토지 보상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요. 물론 제가 예상을 하는 거지만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계획했던 거, 또 다음 정부가 뭐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3기 신도시를 추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주택 공급이 너무너무 부족하고 지금 뭐 윤석열 후보라든지 이재명 후보가 지금 계속적으로 300만 원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다 거짓말입니다. 이 300만 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지 마시고 지금 현재 3기 신도시를 공급을 갖다가 하는 게, 지금 다음 정부에서 이걸 좀 빨리 지금 조금 추진을 갖다가 좀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해야지만 아마 5년 안에 이렇게 입주를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감사사마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국토부가 이제 또 추가적으로 이제 2022년도 1분기 사전청약 공급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2월 달에 의왕이라든지 파주 운정, 양주 회천, 아산 탕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사스마일은 제 방송이 고양시라든지 파주시에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파주 운정 좀 노려보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2월 달이나 3월 달에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공공과 민간일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천 검단도 나쁘지 않고요. 파주 운정도 나쁘지 않은데 과연 이 파주 운정이 어디에 지금 결정이 되는지는 제가 알게 되는 대로 감사스마일 TV에 업로드를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릉을 좀 기다리시는 분들, 이번에 했는데 안타깝게 안 되시는 분들은 올 하반기 또 장항지구도 지금 또 민간 분양 계획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기다리시고, 또 감사스마일 TV라든지 또 이런 또 3기 신도시 관련된 그런 방송들을 모니터링 하시고 또 꾸준하게 시청을 하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짤막하게 또 이야기 드리려고 했는데 좀 다소 좀 길어졌는데, 아무튼 사전청약 경쟁률을 제가 보면서 제 예상대로 고양 창릉은 상당히 뜨거웠고, 지금 4차 사전청약 말고 2022년도에 또 시작되는 고양 창릉의 두 번째 이제 사전청약이 계획되어 있는데 아마 상당히 뜨거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미리미리 준비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고양선 창릉역과 창릉 2역 예정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지도를 갖다 조금 이걸로 보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GTX 역사가 어디로 들어오냐 다들 뭐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GTX 역은 이쪽 사거리로 해가지고 이쪽이 이제 화랑교차로 사거리인데 이 안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제가 커서가 있는 쪽에서 지금 지금 GTX A 공사 부착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판단했을 때 이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복합 환승센터를 갖다 또 지어야 되고 또 고양선 창릉 2역이 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쪽 네모로 해가지고 아마 일단 역사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S4라든지 A4, S6 같은 경우는 큰 대로변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새로 도로가 난 쪽으로 해가지고 아마 다닐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수변공원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또 새로운 소식들이 있으면 제가 알려드리고 또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창릉 3기 신도시라든지 고양시 부동산 관련해가지고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카카오 뷰 요즘에 이제 많이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알게 됐는데 이 카카오 뷰에서 동일하게 감사스마일 TV로 제가 이거를 아마 물론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제가 또 관심 갖고 있는 고양시라든지 또 이렇게 부동산 관련된 뉴스를
이렇게 해서 감사스마일 TV 카카오뷰에다가 보드를 통해 가지고 또 이렇게 할 테니까 감사스마일 TV 혹시 애청하시는 분들 중에 카카오톡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뷰에 친구 추가 좀 부탁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쑥스럽네요. 부탁을 좀 드리니까. 아무튼 제 구독자분들만이라도 감사스마일 TV 이렇게 카카오뷰에 친구 추가를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물 한 잔 마시고 오늘 방송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번 주 이제 설 명절을 전해서 내 집 마련이 지금 많이 화두가 되고 또 여러 또 매체에서 집값은 더 내려간다라고 또 이야기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무주택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집을 갖다 어떻게 마련해야 되나 많이 고민하실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스마일도 내 집 마련할 때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도 했었고 그리고 부동산을 함에 있어가지고 제가 계속 공부를 하는 이유는 너무너무 빨리빨리 변해갑니다. 근데 빨리빨리 변해간다는 거는 지금 현재 청약제도가 또 바뀔 수도 있고 또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어제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내 집장만 할 때가 항상 뭐 만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현재 봤을 때는 내가 지금 내 집장만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요. 포기하지 마시고 특히 고양시라든지 파주시에 계시는 분들 중에 무주택자 그리고 서울시라든지 서울시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 쪽에 계시는 분들 중에 강서구 쪽에 계시는 분들 중에 무주택자분들은 정말 이 고양시가 하나의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까? 장항지구도 있고 창릉도 있고요. 지금 이제 올해 덕은지구도 아마 국방대학교 부지가 올해 어느 정도 또 윤곽이 또 드러날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로 이제 내 집 마련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을 갖다 정부에서 또 한다고 하는데 정말 뜬구름 잡는 식으로 준비를 하면 안 되고요. 정말 내 현실에 맞게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청약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공공이든 민간이든 내 상황을 갖다가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또 감사스마일에게 정말 내 집 마련에 대한 어떤 그 솔루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듣고 싶으시면 제가 전화 상담은 안 된다고 했지만 방문 상담은 가능하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 이야기를 하시고 정말 내 시간과 어떤 것들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오늘 끝으로 드리면서 4차 사전 청약이 창릉과 장항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공했다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 특히 앞으로 이제 창릉은 제가 판단했을 때 GTX-A 이제 개통 날짜가 다가오면 특히 이제 2022년이 지나고 2023년이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에서 창릉 3기 신도시에 관심을 갖게 될 거다. 그러면 창릉뿐만 아니라 고양시, 특히 더 나가서 이 삼성벨트 그리고 덕양구가 아마 제가 빠르게 판단하면 올 하반기 늦어도 내년에는 덕양구 아마 분구도 상당히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 조심스럽게 드리고요. 아무튼 고양시의 미래 가치는 정말 높아진다는 말씀을 오늘 끝으로 다시 한번 드리면서 아직까지 고양시에서 내가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하는 걸 갖다가 약간 좀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시면 감사스마일 TV를 매일 시청하시면 그런 것들은 해결된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분을 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무튼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따뜻하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